좋아요, 구독. 먼저 이 금리가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5%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5%가 높은 건가? 낮은 건가? 일단 그 기준이 좀 감이 안 오실 건데 이 네. 5%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끝내고 계속 동결을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었을 때에 국채 금리가 5%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시장이 금리 인하 쪽에 올 연초만 해도 뭐 6번을 한다, 7번을 한다 이러다가 지금은 뭐 3번이다, 4번이다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언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5%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사실상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현재 국채 금리가 5%다. 이것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가 올해 3번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많이 깔려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채보다는 주식보다는 국채 쪽이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 논리로만 봤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가 지금 현재 뭐 4.5, 4.6 뭐 이 수준이다.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에 대한 이슈 풀어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기사에서도 이런 우려를 찾아볼 수가 있었죠. 금리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도 높은 금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내놨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투심은 더욱더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님, 지금 평가를 들어주실 타이밍이 아닌데요. 일단은 이렇게 투심 위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뉴스를 제가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봤었는데 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너무 과장돼 있다. 사실상 8%대 미국의 금리가 8%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위기가 있을랑 말랑 굉장히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8%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들 다 쓰러지게 되겠죠. PF라든가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과 이 PF를 일으켰던 금융권까지 다들 직격탄을 맞게 되고 정말 금리가 8%다. 그럼 현재 미국 금리가 5.5니까 앞으로도 한 2.5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미국 자체에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악재 중에 악재가 되는 거고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에 올랐던 거 진짜 뭐 거의 한 7, 80%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정도의 쓰나미 같은 특단의 조치예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지금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연준 파월이 그 바이든 정부 하에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 오바된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이 사람이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앞으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부분이 많이 지금 소멸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6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번 이제 앞으로 있을 금리 발표에서는 한 번 정도 건너뛰고 6월 달에 있을 금리 발표 때는 한 번 정도는 0.25% 정도 좀 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이 또한 이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남아요. 그러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 이제 앞으로는 뭐 이 정도의 멘트나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을 했다. 그다음에 JP모건 CEO가 앞으로 미국 금리가 8%대도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악재 중에 현재 악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살펴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 기사 자체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의견이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소멸됐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는 게 굉장히 지금 엄청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개 방송 안에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다 조금 더 쉽게 풀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 방송 안에서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요.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밑줄도 그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어려운 해외 선물 안에서도 성공적으로 수익을 또 챙겨 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 공부 끝까지 이어가 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나스닥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힌트를 보기는 했는데 네. 지금은 빨간불 켜지고 있잖아요. 네네. 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박스권의 흐름이다. 지금 현재는 당연히 매수 쪽이 좀 무게가 가는 건 맞습니다. 매수 쪽에 무게가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똑같은 확률, 매수 아니면 매도 이 두 가지의 확률로 50대 50으로 본다면 차라리 고점에서 매도 전략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었을 때 우리가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고 리스크를 좀 상쇄시키는 매매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18,568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 최고점이었죠. 지금 최고점은 역사적인 최고점은 어디였냐면 18,619였습니다. 그러면 18,619 최고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조정을 줬어요. 여기까지 조정을 주었던 76.4%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76.4% 선이 이 선이에요. 이 선이 18445입니다. 18445.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제 뭐 제가 거래를 하면서도 18445는 한 번 정도 터치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자리 61.8% 선인 이 자리에서 이때 돌파 한번 시도를 했지만 여기에서 꺾였고요. 여기에서 어제 돌파 시도했지만 여기에서 또 꺾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18369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전체 최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줬던 18051까지의 61.8%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선을 그려도 이 자리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자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고 이 1차 저항선이 뚫린다 그러면 18445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갈 겁니다. 이건 CPI 발표 나기 전에 상황을 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건 보십시오. 18368을 계속해서 오르지를 못하고 밀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18445, 하단은 18172. 이 안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오늘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성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떠한 뭐 기관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IB가 됐든 여기에서 매수로 베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겠죠. 차라리 그동안 하단에서 매수를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차라리 차익 실현, 나 내일 CPI를 보고 다시 포지션을 잡을 거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지 여기에서 추가 매수로 쉽게 얘기해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내일 CPI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거래를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는 그러한 거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시냐면 네. 18445 이 자리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18310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18310. 물론 18445 위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어떤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손절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8307 아래로 이 시간 이후에 이렇게 이 캔들처럼 음봉으로 다시 내려온다.
이때 시간은 유럽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번 올라왔지만 이제는 유럽장은 이제 한국 시간 12시 반에 끝납니다. 이제 미국장 하나만 남아요. 근데 미국장 하나만 남는 상황에서 18307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짧게는 18248, 지금 18248도 이날부터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8247이라는 자리는 또 38.2선입니다. 최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 38.2선이 18247이에요. 그래서 18247과 18369 굉장히 지금 이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CPI가 나온다 그러면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가 뚫리면 상방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하락 쪽으로 뚫린다 그러면 하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내일 같은 경우에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기서 박스권으로 거의 지금 3일 동안의 박스권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간은 뭐다? 굉장히 매물대가 압축되고 쌓여 있고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이 뚫리면 무섭게 갈 거다.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 하방 쪽에 좀 무게가 가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하지만 이거야 뭐 내일 뚜껑 열어보고 우리는 항상 뭐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때 파동이나 추세를 보고 거기에 순응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18247, 18368 이 안에 밴드에 있다. 그리고 이 밴드 겉에는 또 다른 양파 껍질처럼 하나의 더 밴드가 있는데 그 자리가 184459 하방은 18172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은 센터가 18308이니까 이 위에서는 짧게 매수로 대응, 아래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데 매수로 대응하는 건 참았다가 고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18445, 444 이런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18308이 깨졌다. 그러면 하방은 목표가 18247. 좀 더 목표가를 깊게 본다. 그러면 18172까지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은 박스권이라고도 하고 비추세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전혀 추세가 없죠.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날은 더 여러분들이 거래를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온탕 냉탕 그냥 뭐 매수 들어가가지고 손절하고 매도 들어가서 손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이네 하고 그냥 올라탔는데 갑자기 급락해 버리고 이제 떨어지는 갑다 하고 매도 잡았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는데 이렇게 3일 이틀 반 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좁은 레인지 안에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저도 거의 뭐 몇 년 만에 보는 그러한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리스크 차원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